정책 자금 전반적인 개요와 2014년 주요 변경 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1차적으로는 최근에 가장 하두인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점적인 목표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정책 자금의 자원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배분하느냐 하는 여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이 어떤 성공의 꽃봉오리가 맺어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책 자금을 왜 지원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뭐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또 경제적으로는 시장 중심 자본주의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자본시장이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대로 둘 경우는 경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쏠림이라든가 그다음 정부 비대칭에 따른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들이 나기 때문에 국가가 죄송합니다. 국가가 시장 실패 영역이라는 부분에 개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거를 기술 사업성이 높으면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이런 기업들을 지원해 가지고 신용 등급적으로 볼 때는 B나 C 등급에 있는 기업들을 우량 기업으로 올리는 이런 역할들을 정책 자금이 하게 되겠고요. 그동안에 정책 자금이 어떤 자원 배분된 것들을 보면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는데 지난해 50인 이하의 88%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창업 초기 기업에 중점적으로 지원됐는데 마찬가지로 한 51%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 목적이 높은 전략산업에 83%가 지원됐고요. 그리고 장기시설 투자자금, 장기시설 투자를 하는 기업에 지원됐는데 이거는 저희가 65%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난해 47%밖에 지원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경기 상황이 어렵고 또 기업의 운전자금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자금의 수요에 근거해서 한 47% 정도 지원됐고요. 그리고 지원 방법에 있어서도 저희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이 71%로 지원됐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어떤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어려운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보력이 부족한 신용대출이 77%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무담보 신용대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보면 일단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전략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녹색 신성장 동력 사업이라든가 뿌리산업,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 문화 콘텐츠, 바이오, 또 지식 서비스 이런 쪽은 전략산업으로 해가지고 저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행성 오락 산업이라든가 고소득 직종 어떤 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업종 이런 부분들은 지원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제외되는 대상들을 보면요, 일단 처음에는 당연히 세금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은행연합회에 연체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90일 이상 연체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도 지원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휴폐업 중인 기업은 당연히 지원 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6번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 기업이 있는데 중징후의 신용 등급이 최상위 등급이라든가, 그리고 유가증권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라든가,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기업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채 발행하기 위해서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 그리고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500억 이상인 기업, 이런 우량 기업들은
지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 그 매출액 부분은 그 신성장 기반 7년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0억인 이상인 기업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어놓았습니다. 거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7번 항목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업종별로 융자 제한 부채 비율이라는 부분을 공고를 해놨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와서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통상적으로 500% 이상 부채 비율이 넘어서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 지원 받기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300% 정도, 한 300에서 350% 부채 비율이 넘어가는 기업들도 업종에 따라서 지원받기 어려운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에서 업력이 5년 초과 기업 중에서 영업 실적이 나쁜, 그러니까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이라든가 2년 연속 적자 기업 중에서 자기 자본 전액 잠식인 기업들, 요런 또, 그리고 저희 중종에서 그리고 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연체 일수가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되는 이런 기업들은 지원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올해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집행하는 정책 자금은 3조 8천억입니다. 그 중에서 소상공인 지원 자금은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거를 빼면 3조 2,200억을 저희 3조 2,050억을 저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 공급을 하는데요. 자금별로 본다고 하면 창업기업에 1조 3천억이 배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업기업 자금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창업기업, 7년 미만인 일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자금, 그리고 39세 이하의 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청년전문 창업자금, 그리고 한번 사업 실패를 했다가 다시 재기를 위해서 하는 재창업자금 지원에 이렇게 자금 배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술개발 사업화 자금에 올해 3,50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기술개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에 3천억 있고, 아까 중소기업청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중소기업청 주관 R&D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사업하는 기업에 500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는 7년 이상 기업, 5년 이상 기업을 신성장 기반 자금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7년 이상 기업을 신성장 기반 자금으로 대상을 좀 창업은 좀 넓히고 신성장 기반 7년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좁혔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만은 아마 5년에서 7년 사이에 있는 기업은 창업기업으로 분류돼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조건이 좀 더 양호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좀 더 성장 유망한 기업 업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 전환 지원에 1,700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FTA를 통한 피해 업종, FTA와 연관된 업종을 하면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무역조정 피해기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의 긴급 긴장된 자금으로 250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 복합금융이라고 해가지고 성장공유형하고 이익공유형이 있는데, 성장공유형은 말 그대로 앞으로 IPO 기업 공개 계획이 있는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운전자금은 10억까지, 그리고 시설자금은 개별 사업의 한도 금액까지 이제 저희가 전환사채 인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익공유형 자금은 이제 반대로 주로 3년 미만인 기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는 비즈니스 사이즈가 좀 적고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자금 지원을 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은 한 3억이 필요한데,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한 1억밖에 못 받는다. 하지만은 이 기업이 2년이나 3년 뒤에는 성장이 저희가 볼 때 좀 크다, 그리고 이익도 많이 낼 것 같다 한다 그러면
저기 이익공유형 자금을 안내해 가지고 금리는 일반 신용대출의 마이너스 2%를 차감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요. 그때 이제 고정금리는 그렇게 낮게 내는데 다만 영업이익이 났을 때는 영업이익의 3%를 이익 공유이자로 내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고정이자와 이익 공유이자를 합해 가지고 원금의 40%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기업의 어떤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이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건 소공인 특화 자금인데 10인 미만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전 자금은 1억, 시설 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5억까지 대부분 거의 100% 신용으로 대부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사업별로 좀 말씀드렸는데 수요자 입장에서 한번 이걸 한번 재구성 한번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좀 운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거고 시설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있을 건데요. 물론 둘 다 필요한 기업도 있을 거고요. 운전 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과연 어떤 사업이 운전 자금만 신청이 가능한가?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업력이 7년 미만인 기업은 창업기업 지원 자금에 거의 대부분 운전자금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업종의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전 업종이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원하는 데는 5억이고 그리고 7년 이상 된 업력이 7년 이상 된 기업은 신성장 기반 자금인데 여기에는 운전자금만 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업종이 지식 서비스업이라든가 문화 콘텐츠 업종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업종에는 어떤 게 포함되느냐면 지식 서비스는 도매업을 포함해 가지고 IT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업종 그다음에 연구개발업 이런 쪽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이라든가 영상 이런 쪽은 이제 출판 영상 이런 쪽은 문화 콘텐츠 업종이 되는데 여기에 가산하고 구로 디지털은 이제 이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은 7년 이상 되더라도 신성장 기반 자금에 운전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체인 경우는 운전 자금만 단독으로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시설 투자가 병행이 돼야지 운전 자금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 목적용으로 해가지고 이 업력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 가지고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사업전환 자금이라든가 그리고 투융자 복합금융 아까 소공인 자금 이런 부분들은 이 해당 사업에 정해놓은 요건에 충족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 자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들은 해당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뒤에 세부적인 사업 부분에 나와 있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고 잠깐 말씀드린다면 사업 전환 정도만 사업 전환 정도가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력 업종이 매출이 35%를 초과해야 되고 그리고 업종을 추가하거나 전환하려고 하는 그 업종의 매출이 향후 3년간 30% 이상 도달하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사업 전환 자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시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를 설명되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사업장 부위 제조업체들도 주로 개발 중심의 제조기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유형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산 설비 자금은 전 사업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데 공장을 구입하는 데 지원한 자금이 어떤 거냐 하는 데 대한 의문점들이 또 궁금함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7년 미만 기업의 창업기업 지원 자금은 아까 말씀드린 생산 설비라든가 구로디지털 쪽에 많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구입하는 거라든가 또 신축해서 건축하는 경우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부지 자금도
건축 허가를 받은 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그 산업입지 계획단지에 입주 계약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부지 자금도 지난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7년 이상 되는 신성장 기반 자금도 마찬가지로 창업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생산 설비 다 지원되고 건축 허가 기업에 대해서는 부지 자금 지원되고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이 다 되고요. 다만 3년 이내 건축 구입 자금을 한번 받은 기업들은 공장 구입 자금을 받은 기업들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 목적용 그 자금 쪽은 공장을 구입하는 거는 이제 지원이 안 되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다 그 생산 설비 중심으로 지원되는데 다만 사업 전환 자금 같은 경우는 위에 창업이라든가 신성장과 마찬가지로 공장 구입 자금도 지원된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조건들은 크게 뭐 보면 융자 한도는 그 시설 자금인 경우는 수도권에는 개별 기업당 45억까지 지원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 자금은 5억 한도로 연간 5억 한도로 지원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운전 자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미 예전에 지원된 자금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동일 기업에 45억 이상은 지원을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융자 기간은 시설 자금은 8년, 운전 자금은 5년. 그렇지만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받는 신용대출인 경우는 시설 자금도 5년, 운전 자금은 3년으로 좀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그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은 운전 자금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5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사업 중에서 8년, 5년을 벗어나는 뭐 협동 같은 경우는 10년까지도 지원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큰 틀에서는 그렇게 기간을 대출 기간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금리 부분은 뒤쪽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이 이제 그 지난해부터 중진채 조달 금리에 연동이 되면서 금리가 좀 상승이 됐습니다. 그 상승되는 부분도 이제 그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니까 2005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정책적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아까 시장 실패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금리를 살짝 올리면 우량 기업들의 수요가 자동적으로 감소합니다. 그 자동적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나머지 그 자금들이 결국은 금리가 약간 오르지만은 좀 더 그러니까 그 우량 기업에서 이제 떨어지는 기업들 중심으로 자금이 배분이 되기 때문에 금리로서 그걸 조정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 중진채 조달금리 평균 조달금리의 0.8%를 차감해 가지고 이제 기준금리를 정하는데요. 2014년도 1, 4분기 같은 3.29%가 기준금리입니다. 이 기준금리에 창업이라든가 개발기술 사업화라든가 사업전환 자금 같은 경우는 0.15%를 차감해 가지고 사업별 기준금리를 정하고요. 7년 이상 신성장 기반은 그래도 기업의 자립 기반을 좀 더 갖췄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차감이 아니라 0.4% 정도를 플러스 시키고요. 그리고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0.9% 이거는 이제 굉장히 리스크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금리를 더 가산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소고인 특화자금 같은 경우는 0.69%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가 아니라 이제 그 요 기준금리에 따라서 변동은 되지만은 밑에 보는 기업별 가산금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금리로 이제 지원되는 이런 형태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별 적용금리를 본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사업별 기준금리에다가 기업 신용등급별 또는 담보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9에서 요 차감을 하고 거기에서 가장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0.37을 차감하는 데서 시작해 가지고 1.55%까지 가산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요. 가장 많은 그 가산 부분은 아마 0.6에서 0.8% 정도 가산되는 기업들이 가장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부분들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기업의 기본적인 좀 정보들이 있어야지 금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치자금의 평가 부분은 저희가 기술 사업성 평가를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 성장성, 경영 능력, 그리고 또 사업 계획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기업의 그 신용 레이팅을 정합니다. 이 그 기업 평가 등급, 사업성 평가 등급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업 실적을 대변하는 재무제표, 그리고 금융거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는 계량 비재무 모형, 또 대표자 모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해가지고 신용위협 등급을 정하는데요. 이 신용위협 등급과 기술 사업성 등급을 매트릭스로 조합해가지고 최종 기업 등급을 산정하는데, 주로 이제 신용대출을 결정하는 등급은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은 SC 플러스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은 SB 마이너스 등급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이라든가 일부 자금은 이제 거기보다 등급을 더 낮춰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평가하는 방식이고, 지원 방식은 아까 중기청에서 잠깐 건강진단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그 건강진단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기업의 경영 진단을 해가지고 처방전을 제시하고, 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책 지원을 연계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전체 1조 2천억 정도를 이 방식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평가로 지원하는 게 2조 6천억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의무화해 가지고요. 새벽부터 이렇게 줄 서고 하는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고객 편의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전면적으로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이 필요로 하는 기업은 매월 아마 첫째 날 정도에 그 온라인 신청을 해야지 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니까 좀 유의를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매월 첫째 날 9시부터 이제 오픈을 하거든요. 그 시간대에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받는 게 있고 10일부터 20일까지 받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업을 체크를 해가지고요.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은 첫날 9시부터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 시간대에 신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최종 지원 결정하는데, 대출은 직접 대출, 대리 대출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상한 절차 부분은 뭐 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자료로 그냥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업이 원하는 경우는 조기 상한 페널티 없이 조기 상한도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 자금별 지원 계획은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올해 그 바뀐 내용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 자금들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예. 올해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자금 신청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가지고
저기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 한 2인 이상 추가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최대 10인까지 1년간 1인당 0.1% 해가지고 최대 1%까지 금리 할인 혜택을 드렸는데요. 그게 최대 20인까지 그리고 그 기업당 1인당 0.1% 해가 2%까지 우대되는 제도를 시행하는데, 다만 저기 업체당 할인 해드리는 금리는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지원받는 기업하고 30억을 지원받는 기업은 같은 인력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30억 지원받는 기업은 너무 혜택이 커지니까 그 한도를 이제 좀 정해놨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용 창출의 인정 범위도 과거에는 2인까지를 인정했는데 올해부터는 1인부터 소공인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명 고용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그 고용이거든요. 그래서 1인 이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년도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후 10인 이상 고용 창출한 기업은 혁신형 기업으로 인정을 해가지고요. 저기 신성 기반 자금의 시설 투자 지원액을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 한도도 45억에서 예외적으로 70억까지 이렇게 그 지원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 부분인데요. 7년 이상 된 기업들 중에서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 그래서 신용등급 평가 결과 S&P 플러스 이면서 담보부 대출을 받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대출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를 업체가 선택해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이 500억 이상 기업은 이제 지원이 제한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일부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1000억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업기업의 업력을 7년까지 확대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창업기업 지원 자금을 양호한 조건의 창업기업 지원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특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쭉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창업기업인 경우는 아무래도 실패할 위험도 높고, 또 실패했을 때는 이제 연대보증인 제도로 인해 가지고 대표자가 다음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박탈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신용등급 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좀 우량한 나름대로 성장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가산금리를 낼 경우에는 저기 연대보증인 제도를 면제하도록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SA 등급 뭐 아니면 S&P 플러스나 S&P 등급은 0.6%, 그리고 S&P 마이너스 등급인 경우는 0.8%를 금리를 가산하면 대표자가 연대보증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저기 실패자를 양산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업체가 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창업자금 지원의 이제 대출 기간을 이렇게 시설자금 경우는 8년까지로 확대를 했고요. 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대상도 전 업종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성과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특허담보대출을 지난해까지 50억, 지난해 50억을 시범 운영했는데 올해 150억까지 확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상으로는 단순히 특허만 등록이 됐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특허의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도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특허로 인해 가지고 매출이 발생된 특허에 한정해서 특허담보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경영 인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돼 가지고 정치자금 우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R&D 연계 지원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중기청 R&D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좀 우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들은 뭐 자료로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소공인 특화 자금 같은 경우도
시설자금 대출 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턴기업,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참여 기업 이런 부분들은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가지고 좀 우대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 산단공에서도 아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한국형 일학습 듀얼 시스템 참여 기업은 혁신형 기업에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시간이 좀 제한된 관계로 빠르게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요 끝나고 나서 저희 직원이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로 문의를 해주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안내해드리고요. 하여튼 올 한해 저기 요 디지털 밸리에 계시는 우리 기업인들께서 저기 청마가 푸른 초원을 뛰듯이 활기차게 역동적으로 뛰어서 성공하는 기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